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전일은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이 2세대 나트륨이온 배터리인 락스트라를 공개하면서 연말부터 양산에 돌입한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들이 새로운 테마주들로 형성되면서 대거 시세가 나왔는데요. 신규 테마인 만큼 관련주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기존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애경케미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트륨 2차전지용 소재인 팩2와 첨가제인 엠팩을 생산해서 판매 중이라는 것에 부각되면서 대장주로 먼저 상한가에 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자이글. 자이글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기술 기반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엮였는데요. 자이글의 나트륨 이온을 활용한 배터리는 고순도 니켈이나 리튬을 필요로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이라는 평이 크다라는 것에 부각돼서 이렇게 빠르게 상한가에 치는 모습이었고, 세 번째 종목은 메가터치라는 종목입니다.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도 적용 가능한 테스트핀 기술력을 부각하면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빠르게 시세가 강하게 이렇게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시세가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 HN이 이렇게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사실 수혜주는 에코프로 BM이 맞긴 하거든요. 오창에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인 수혜주가 에코프로 BM입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상대론적으로 시세가 들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에코프로 HN이 조금 더 가볍다라는 측면으로 좀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좀 엮여가지고 더 크게 수급이 들어온 걸로 보여져요. 에코프로 HN도 뭐 서울대학교하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 자문 협력을 통한 묘를 체결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관련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더 좀 강하게 나온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CIS. CIS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좀 밋밋하게 나왔죠.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CATL의 전극 제조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좀 엮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이제 뭐 아직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았고 21선 돌파한 뒤에 이렇게 좀 모양을 이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 시세는 다음 주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 이 종목은 수급이 좀 강하게 튀어나오긴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생산하는 탈철기를 CATL에 납품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관련주 엮였는데요. 탈철기 같은 경우는 리튬 2차전지의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극재 소재에 함유된 미량의 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트륨 2차전지 어째 보면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좀 관련돼서 좀 엮이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중에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WCP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이죠. 2차전지, 낙폭이 큰 2차전지 관련주들 주목해라. 어차피 이번에는 뭐 얘만 수급이 들어왔지만 다른 종목도 다 엮이긴 할 겁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냐면 낙폭이 워낙 커요. 그 중에 WCP는 너무 오버였거든요. 굉장히 오버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개인들이 손절이 나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종목이 뭐 중국의 CATL가 엮이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이 뭐 CATL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이런 뭐 발표를 하지 않았어도 애초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다. 그렇지만 이 기회의 내용을 엮여서 보낼 것으로 좀 봐요. 왜냐면 재료가 워낙 강한 좀 테마이다 보니까 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거지로 좀 엮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용 분리막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적용된 신규 제품에 대한 협의를 글로벌 고객과 논의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부각시키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보시면 역대급 대량 거래량이 터졌죠. 역사상 보시면 요 근래 들어서는 최대 거래량입니다.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 정도 거래량 터뜨렸다면 이제 작전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못해 단기적으로 한 14,000원대는 충분히 갈 것으로 보여지고, 중기적인 측면 한 3개월 정도에서 4개월 내다보면 2만원대도 가지 않을까. 그 정도는 보내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 기관들이나 창투사들이 얘네 종목에 이렇게 투자를 뭐 최근에 한 걸 봤을 때는 한 17,000원, 18,000원 정도 돼요. 평균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투자한 기관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거를 쭉 보면 위에서 투자한 애들도 있습니다. 엄청 물렸어요. 기관부터 창투사들까지 어마무시하게 물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내용을 좀 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 붙으셔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왜 이젠 서진 오토모티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밀렸는데 이 종목도 나트륨 그 배터리 관련주와 엮일 수 있는 어째 보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CATL의 품질 인증을 획득해서 과거 CATL 관련주로 움직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수혜주이긴 하다. 한 방은 나올 수 있어요. 한 방은 나올 수 있다. 근데 대신 거래 대금이 적죠. 100만, 1000만, 5억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금일 이렇게 대형 거래량 실려도.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망설이는 감은 있었는데 이런 좀 약간 거량이 적은 종목들이 시세는 더 잘 터지긴 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한 방은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근데 딱히 이런 종목을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잠시 후에 또 이와 관련된 종목을 설명드릴 텐데 그 종목을 매수하셔도 돼요. 굳이 이 종목을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워낙 나폭이 큰 2차전지 관련주들이, 나폭이 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다 나폭이 커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분할하셔가지고 매수하셔서 기다리시는 전략,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하셔가지고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나가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굳이 CATL과 엮이지 않은, 어째 보면 이제 얘네들 때문에 이제 지금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들이 대거 시세가 들어오는데 이런 관련주들과 엮이지 않아도 굳이 다 시세, 다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은 다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 그럼 기존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메딕스는 딱히 문제는 없어요. 아직 의료 뭐 AI라든지 지금 뭐 의료기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아직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돌면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21선 넘긴 다음에 21선 깨트리질 않고 있는 형태를 봤을 때는 저는 상방으로 더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량 거량이 앞전에 1차에 쳤잖아요. 2차로 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대형 거량이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거다. 그래서 딱히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CG메드텍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21선 또 다시 찍어서 이렇게 뭐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거량이 딱히 크게 나오진 않았죠. 대형 거량 나오면서 밀면 문제가 되는 건데 21선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시세가 나올 때까지. 왜냐면 아직 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뭐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일자리라든지 뭐 에너지, 고속도라든지 뭐 이런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런 관련주들 쪽으로 그냥 정책주들로 수급이 또 물리다 보니까 좀 뒤처지는 측면이 있어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근데 결국은 나올 거라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뭐 세종시나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의 뭐 끝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나올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좀 매수할 수 있는 좀 좋은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주나 아니면 나폭이 큰 2차전지 관련주들이나 그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홀딩 관점을 보셔도 된다. 그럼 SV 인베스먼트, 제가 전일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나우아이비 같이 이런 종목도 납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은 한 번씩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비만 치유제 관련주는 반대로 끝났다. 한 번 추가 시세가 나오면 밀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갖지 마셔라 했더니 예상대로 적중을 했죠. 비만 치유제 관련주는 한계가 있어요. 이미 갈 만큼 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창투사주는 납폭이 워낙 커가지고 한 번씩 나올 텐데, 그렇지만 뭐 필요해서 AI와 관련된 종목들은 사지 마라. 너무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안 간 종목들 매수해라 해서 제가 SV 인베스먼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종목은 장대박 한방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얘 말고도 HB 인베스먼트 같은 경우도 저렴한 겁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이런 종목들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셔도 문제는 없다. 다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중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기 싫으시면 그냥 보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차라리 단기적인 종목을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는 제가 뭐 다시 강조드리지만 납폭이 큰 2차전지 관련주들 좀 노려라. 굉장히 크죠. 이런 종목들. 얘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시리즈들. 이런 종목도 다 뭐 납폭이 너무 넘사벽이야. 너무 심하죠. 거의 뭐 80% 기본적으로 고가대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밀리는 거긴 해도 그래도 큰 반등 한 번 없이 밀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 대거 이렇게 밀렸는데, 제가 뭐 말씀드린 종목은 뭐 LNF, 에코프로는 뺀다고 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좀 보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물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그냥 피하는 겁니다. 그 LNF, 그럼 코스메 신소재, 제가 보라고 한 종목, 이 종목들은 다 납폭이 커요. 그래서 진입해 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랑 연동이 안 돼 있어도 그냥 담아두셔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WCP는 엮였죠. 나트륨 이온 배터리랑 엮여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먼저 선빵을 쳐서 상방으로 먼저 갈 것 같긴 합니다. 강하게. 그 다음에 JO. JO는 이따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JO도 납폭이 굉장히 좀 크죠. 그 다음에 윤성 FNC. 이 종목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뺐어요. 거의 이 종목은 뭐 윤성 FNC는 고점 때 90% 정도 빠진 건가요? 90% 정도 빠졌네. 빠지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냥 매세 놓으시고 묵혀 놓으시면 그래도 바닥에서 이제는 거의 찍을 만큼 찍을 만큼 찍었거든요. 그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분위기 타서 반등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2배 정도는 가는 겁니다. 못해도. 그런 다음에 뭐 옆으로 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겠죠. 못해도 제가 봤을 땐 2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매수해놓고 뭐다? 묵혀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굳이 뭐 단기적인 종목을 매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정치 테마주는 끝났어요. 급하게 가는 정책주들은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안전빵으로 좀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다. 물론 몰빵하라는 건 아닙니다. 분할 매수하셔서 기다리시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억이 있으면 뭐 500씩 넣어도 되죠. 500이나 뭐 1000을 넣으신다든지 뭐 2차전이가 뭐 한 5종목 정도 나눠서 한 1000 정도 넣으면 5000이잖아요. 맞죠? 나눠서 그냥 넣으시고 기다리시는 전략. 일정 기간 기다리면 다 돈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급하게 매매하시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UDM텍하고 MI 큐버 솔루션을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은 어차피 전 간다고 보는 게 크게 뭐 정책 테마주 중에서 크게 간 게 없어요. 이 종목들은 오히려 간 다음에 그대로 다 뱉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종목들은 좀 신선해요. 신선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세가 좀 더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측면이 크고요.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뭐 전고점 돌파 바로 안 나오더라도 한 방은 나올 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여기 바닥에 이렇게 추가락이 나올 구간이 없어요. 오히려 상방으로 갔으면 같이 추가락이 나올 구간은 없기 때문에 차분히 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또 다음 종목 넘어가는데, 다음 종목 2차전지랑 또 마찬가지로 제가 정책주에 대해서는 거의 끝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일자리 관련주는 뭐 선거가 끝나도 계속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라고 그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자리 관련주 중에서는 전 4종목을 뽑았습니다. 이번에 대형 컴퍼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대형 컴퍼니는 뭐다? 이때 제가 이날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음날 마이너스 4% 이하로 빠졌을 때는 무조건 담으십시오. 왜냐면 저 이 종목이 앞전고점 돌파 나온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표가 정해지잖아요.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요. 일자리는 무조건 나옵니다. 일자리 관련된 발언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청년들 일자리 발언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시작되면 아마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이 아닐까 이 종목은. 인물주나 그런 종목 다 나가리 된 거고요. 뭐 다른 정책주도 다 나가리 됐습니다. 왜냐면 상승이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일자리 관련주는 좀 틀려요. 얘 같은 경우 특히 얘는 신규 성장주 바닥에서 1차 시세 나온 거잖아요. 1차 시세로 끝낼 리가 없어요. 눌림자리 잡고 뭐 바로 간다든지 M자형으로 아니면 이 자리에서 뭐 쌍바닥 형태로 뭐 간다든지 뭐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기간으로 따져보면 빠르게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빨리 해치우려고 세력들이 빠르게 보낼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라도 일단 뭐 없으신 분들은 일자리 관주 하나 정도는 들고 계신 게 맞아요. 그래서 오픈룰도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조정이 나왔거든요. 오픈룰도 그렇고 원티드랩 원티드랩도 정말 뭐 제가 봤을 때 원티드랩이 이젠 더 좋은 자리로 왔습니다. 오픈룰보다 얘 자리가 더 좋아. 갭을 완벽히 메꿔버리는 흐름. 그리고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정고점 이 라인까지 정고점 아래로 밀었죠. 이 부분 제가 봤을 때 공짜로 봐요. 왜냐면 대장거래 실린 부분에 저가선 깨트린 이게 위에서 저가선이 어차피 위에서 터진 다음에 밀어버리는데 거래량이 밋밋하잖아요. 떨군 구간이 없어요. 이거는 세력이 아직 다 이젠 물량을 정리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N자형으로 지금 1차 하락, 2차 하락입니다. 지금 보시면 두 번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만한 근거는 충분합니다. 상한가 다음 주에 진짜 바로 상한가 나올 수 있어요. 상한가 나와서 앞전고점 돌파 나오는 모습이 연출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너무 심해요. 그러면 이즈코프 이즈코프 같은 경우도 리셋 때 버졌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나온 다음에 더군다나 위에 영망치형으로 대장간 실렸죠. 이거에 떨군 거냐 안 떨군 거냐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땐 매집봉을 보여지거든요. 보통 이런 형태는 매집봉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간본 거다. 다 못 빼요. 2배 정도에서 수익을 본다. 악성 매물 다 빨아먹고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1차 시세 한번 나왔고 500원부터 그 다음에 바닥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 올린 건데 글쎄요. 여기서 악선 매물 받아 먹은 다음에 끌어올렸는데 이 부분이 966원이거든요. 세력이 먹을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개인들 물량을 먹어받은 다음에 여기서 민다? 이익 볼 게 없습니다. 세력들이. 왜냐면 이 부분에서 최소 2.5배는 사실 가야지 먹을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500원 정도는 올려야지 세력들이 먹을 자리가 나오는 건데 2.5배도 아니에요. 지금 한 50%? 이 자리에서 한 50% 올린 다음 밀어버린 건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먹을 자리 없어요. 그냥 이거 1차로 한번 간보고 밀어버린 거다. 거의 세력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어떻다?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4종목으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메가MD라든지 뭐 다양한 종목도 있어요. 일자리 관련주들. 뭐 아이비김형도 있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겠어요. 뭐 사람인 HR도 있죠. 사람인도 이미 제가 봤을 때 세력들이 포기한 것 같아요. 그 종목은 이미 다 털어버려가지고 올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올릴만한 그런 일자리 관련주는 4종목이다. 대형 컴퍼니, 오픈롤, 이즈코프, 원티드랩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좋으니까 원티드랩이나 오픈롤이 좀 좋고 대형 컴퍼니는 신규 성장주라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저시총이죠. 그런 측면에서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즈코프도 그렇고.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다? 나포기된 2차 전지 관련주,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나트륨 배터리와 엮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가져봤다고 했죠. 그 종목이 제가 기존에 추천드린
JEO예요. JEO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가 일단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단점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저장량이 낮고 부피가 큰 배터리가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무게가 무겁고 충전을 반복할수록 성능이 저하되고 저온 고온 환경에서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원래. 근데 그거를 다 없애고 출시가 된 이젠 출시가 된 거죠. 어쨌든 락스트라라는 CATL이 이제 락스트라라는 이런 배터리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 단점을. 근데 부각이 안 된 소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CNT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왜냐면 얘네가 있어야지 락스트라 같은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탄소 나노 튜브를 아무도 이제 부각을 안 하더라고요.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안 보내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탄소 나노 튜브를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적용을 하면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고요. 기계적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전극 제조로 활용될 때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소명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외에 이제 단점들이 커버한다는 어쩌면 장점이 생깁니다. 이 단점들 다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말씀드린. 그래서 탄소 나노 튜브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을 확률이 다음 주에는 매우 크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상장된 기업 중에 CNT 탄소 나노 튜브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은 대기업인 LG화학과 금호석유화학, 그다음에 중소기업으로는 JEO예요. 이 세 종목밖에 없더라고요.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근데 LG화학은 시총이 16조 원입니다. 약. 그다음에 금호석유화학은 3조 원, JEO는 3천억대예요. 그래서 관련주 내에서는 JEO가 시총이 압도적으로 낮고, 그리고 얘네가 JEO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이제 2년 좀 넘겼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반등 흐름도 나오긴 했지만 좀 저는 이렇게 밀릴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종목 워낙 좀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 해양 플랜트 쪽에 한 80% 정도 얘네가 이제 매출액이 80% 정도 나오고 한 20% 정도가 CNT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맨 처음은 거의 뭐 8%? 그 정도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CNT 쪽 탄소 나노튜브로 점점 이제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때는 사실 이렇게 밀린 것도 오버입니다. 그냥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안 좋았어요. 다 내려오니까 이제 어째 보면 테마주들이 분위기 형성하잖아요. 실적과 상관없이. 물론 실적도 안 좋아졌겠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편승해가지고 우량 흐름이 강하게 나온 측면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한 2번 정도 강조를 드렸죠. 앞에 최근에 영상에서 2번 정도 언급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상장된 2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땐 부담이 제일 덜합니다. LG화학이나 금호석유 화학에 비해서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외 세 종목 중에서는 JEO가 상승 탄력이 제일 클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천주로 가져와 봤어요. 차트 베이스 좋습니다. 21선 가볍게 소폭의 거래량을 가볍게 좀 넘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전과 좀 달라요. 이전엔 21선 넘기더라도 이렇게 좀 미는 모습이 강한데 좀 틀립니다. 그래서 탄소나노 튜브가 이제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뭐 연동된다라는 어찌 보면 그런 주요 그 제조로 이렇게 좀 부각이 될 때 아마 엮여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JEO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뭐 납폭되어 있는 종목들 매매하실 때 저는 뭐 WCP도 초반 이제는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진입하셔도 상관없고, 만약에 좀 나는 부담이 좀 덜한 종목에 투자하고 싶으면 JEO를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여하튼 뭐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하튼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일자리 관련주, 그다음에 납폭된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주목하시고, 좀 끌고 간다고 한다면 뭐 창투사들, 뭐 SV 인베스트먼트나 H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뭐 정책 주면 뭐 또 일자리도 있지만 에너지 뭐
고속도로 관련된 뭐 UDM텍이나 MI 큐브 솔루션도 이치가 괜찮으니까 이런 종목들 손대시면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는 좀 덜 받지 않으실까 저 이렇게 봅니다. 굳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매매하셔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어요. 고가에 괜히 매수하다가 물류 확률이 더 크거든요. 지수도 고점이에요. 거의 단기적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물려버리는 장세예요. 예상대로 121선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정 나오면 N자형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넘긴 순간부터는 이제는 좀 탄력있게 상승이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조정 나올 때도 꽤 좀 기간 단기 조정이 아니라 그래도 올라간 만큼 또 밀릴 때는 또 비슷한 형태로 또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 잡으시면.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말이 많았는데 여하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